안녕하십니까. 2021년 광주 연구개발특구 광주 지역혁신 포럼의 세 번째 주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방안의 좌장을 맡은 전남대학교 이병택 교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혁신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광주 전남 지역혁신연구회, 광주 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광주 연구개발특구 본부, CNB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주관 운영하는 세 번째 토론회 가운데 마지막 토론입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키워나가는 것은 지역 발전과 도약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감사원에 의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모이고 이 모임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제 일자리 문제는 지역의 생존과도 관련된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실 광주 연구개발특구의 유진혁 본부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기술사업화와 기술기반 혁신기업의 육성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토론자로는 이용빈 국회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하상용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기업인 마트를 창업하고 성장시킨 유능한 창업자이시고요. 지금은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고미야 IT 여성 기업인 협회 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 15년 차의 IT 기업 대표로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아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가이자 엔젤 투자자이시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날카로운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혁신기업 창업 현황 및 기술금융 활성화 제안이라는 주제로 유진혁 광주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유진혁 본부장입니다. 같은 해의 신흥기술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보시다시피 AI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기술이 시장의 정점에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등 기술이 시장을 지배할 신흥 기술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등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 선점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경영 강의는 아니지만 혁신의 개념을 정의한 몇몇 학자들을 살펴보면요. 터커의 기술 혁신 개념을 이용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기업 수준에서 혁신을 전략적 혁신, 프로세스 혁신, 제품 혁신 등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중기부에서 정의하는 경영 혁신 기업, 기술 혁신 기업, 벤처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프리만과 소에테 교수는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라고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벨 교수는 경제활동 및 작용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학자들의 개념에 공통적으로 뉴와 커머셜라이제이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아이디어를 적용한 아이템의 상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법률로 정의되어 있는데,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위해서 특구 내 본사가 소재하고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관이 설립해야 하며,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지분을 10% 보유해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구소기업 설립수는 1206개이며 광주특구는 174개입니다. 첨단기술 기업은 특구 내 입주한 기업 중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 기술 제품을 보유 생산하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30% 이상이고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인 기업을 말합니다. 첨단 기술 기업 지정 현황은 총 204개이며 광주는 25개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특구의 관심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하는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과 같은 R&D 기업입니다. 국내 혁신 기업 수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영리법인 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0.3%뿐이 되지 않지만 종사자의 20%, 매출액의 47.4%, 영업이익의 57.2%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지만 종사자의 66.1%, 매출액의 37.3%, 영업이익의 25%뿐이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1%를 하지만 대기업 중공기업의 매출액은 62.7%, 영업이익은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구 창업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창업 기업 수는 128만여 개 수준으로 매년 20만 개 정도의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은 전체 창업 기업의 15.4%에 달하고 20년도 당일년도 기술 기반 창업은 8,342개입니다. 기술 기반 업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8,000개의 기업이 창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혁신형 기업 수는 누적 6만 584개이며 신규는 1,386개입니다. 이는 2019년도 기술 기반 기업의 8.1% 수준이며 벤처 기업 4가지 유형 중 연구개발 기업만 포함하면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화하는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과 같은 R&D를 하는 기업으로 기술 아이템으로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7년 이하의 기업 생존율과 혁신형 기업의 비중, 산업재산권의 보유 비중들을 고려하여 R&D를 수행하는 기술 기반 기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매년 기술 기반 기업이 8,000개 창업한다는 가정을 하고 매년 20%씩 할인, 결국 이제 할인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중 8.1%, 이노비주와 벤처 기업을 고려시 75.5% 비중을 적용하면 기술 기반 기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기업의 개념을 좁혀 R&D를 수행하는 기술 기반 기업을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 기업은 창업은 1,545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벤처 기업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연구 개발 기업 1가지만 적용하면 혁신형 기업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펀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모태 펀드 결성 추이를 살펴보면 벤처 펀드 결성 실적은 19년 대비 54.8% 늘어난 6조 5,676억 원이 결성되었고 신규 조합 결성수도 역대 최다인 20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성장금융의 펀드 운영 규모는 29년 대비 37.1% 늘어난 4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운영 중인 펀드 수는 15개이고 투자 기업은 중소기업이 88%, 창업 초기 기업이 37.7%입니다. 국내 펀드 규모는 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만 추산하더라도 11.4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초기 투자 가능한 기술 기반 혁신 기업은 1,545개 수준입니다. 단순한 계상식으로 11.4조 원을 1,545개로 나눈다면 매년 한 개의 혁신 기업당 79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R&D 기업이 이 정도 수준의 자금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은 투자를 받기 위한 펀드뿐만 아니라 정부 R&D, 융자 등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금리는 1 내지 3%입니다. 정말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R&D 혁신 클러스터인 특구펀드 조성은 초기 출자금 2차 펀드 조성이요. 이것을 시드머니로
투자 수익금을 활용하여 투자 회수 재투자의 기술금융 생태계 구조 확립을 해왔습니다. 특구펀드 수익률 기준은 2차 펀드는 8% 정도이며 초기 기업을 투자한 3-1차 펀드의 경우는 0% 정도입니다. 21년 기준 투자 현황은 174개 기업 2,407억을 투자하였고 747억은 현재 투자 중입니다. 현재까지 특구펀드를 통해 174개 기업 총 3,154억이 투자 중이며 특구기업에는 73% 정도인 2,28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역별 투자 비중은 대전이 52% 정도 되고 광주가 7.32%입니다. 그리고 특구의 지역의 비중은 27.4% 정도가 됩니다. 투자 방식별 투자 형향을 보면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가 64.8%, 보통주가 20.7%, 전환 대체가 15.7%, BW가 6.3%, 우선주가 5.6% 순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재단에서는 특구 기술 사업화 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펀드 완성으로 창업 초기 투자 펀드를 2016년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서 또 초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한 펀드로서 2017년도에 3-2차 펀드를 조성하였고, 기업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펀드는 2018년도에 3-3차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펀드는 2020년에 4-2차 펀드 190억 원 정도를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펀드를 기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을 투자하기 위한 엑셀레이터의 활용과 VC 영역인 미들 스테이지 영역을 연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 공개에 의해 사모펀드와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선호 영역인 메자닌 투자는 민간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맡겨놓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구펀드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투자기업 전체의 고용은 투자 전 대비 27.9%인 1,495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7년 이상의 기업의 고용 증가는 11.3%인데 반해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은 90.3%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구펀드는 대부분이 지방 기술 기반 혁신 기업을 육성을 위한 투자인데 지방 기업인 특구기업이 투자 비율은 63%이며 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수도권 투자 비율 2019년 69.5%와 비교를 하면 40% 이상 지방 혁신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구펀드는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왔고 초기 혁신 기업 투자 57%, 지방 기업 투자는 각 특구 주목적 투자를 특구 소재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정하여 지방의 기술 기반 혁신 기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재정 출자 정책 펀드를 모태 펀드로 일원화했는데 그 취지는 부처별 투자 펀드 운영으로 발생하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창업 초기 기업, 지방 혁신 기업의 시장 실패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모태 펀드의 투자의 경우 투자 금액이 73.3%, 창업 투자의 회사의 경우 91.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 자금 유입과 정책 자금, 재투자를 통한 지방 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도 다양한데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엑셀레이터의 펀드 조성 시 GP 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역량 있는 엑셀레이터들이 펀드 운용을 통한 관리 보수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엑셀레이터의 인적 역량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사모펀드 의결이 있는 주식이 10% 이상 취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10% 초과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폐지되고 취득 주식의 6개월 이상 보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사모펀드들이 벤처 투자 회수 시장에 펀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반 지주회사가 CVC 제한적 보유가 가능해지고 벤처 투자 요건 완화로 벤처 지주회사의 활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현황은 어떤가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이 200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생산인구 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
2기 이후에 경제 성장 둔화 요인 및 경제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GDP 성장률은 6%에서 13% 수준이었고 2000년대에는 3%에서 9%, 2010년대에는 마이너스 1%에서 3%로 하락하였습니다. OECD에서는 2005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한국의 평균 잠재 성장률이 3%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서 2060년까지는 40년간 평균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나이든 사람의 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젊은 인구의 감소 때문이며 현재의 활동 참가율을 그대로 유지되면 통계청 인구 추계가 맞는다면 55세 경제활동 인구는 2065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연령 창업과 청년 창업의 인식 변화는 어떠한가요? 모든 연령의 창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기반 업종에서는 전체 창업 기업 148만여 개 중에서 3.8%인 22만 8,949개가 창업되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94%, 30대 미만이 1.94%, 30대가 4.04%, 40대가 4.72%, 50대가 3.24%, 60대가 1.44%입니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30대에서 50대가 주요 창업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의 결혼정년기 100명씩 900명을 조사한 인기 직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80년대 및 90년대에는 대기업, 2000년대에는 전문직, 2020년 이후에는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인 교사가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1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전 정신이 많은 청년들을 무작정 창업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기술 창업 중심으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혁신기업 기술 창업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혁신기업 기술 창업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출연연 대학 중심의 딥테크 기술 창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서 출연연 대학 중심의 체계적인 기술 창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연계를 위하여 엑셀레이터를 연결을 해야 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R&D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내 소프트웨어인 사람, 즉 엑셀러레이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블루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33명이며 바이오 분야 심사역 중에는 의대, 약대 인력이 다수입니다. 특허 등 IP 기술 이전보다는 양도, 독점적 통상 실시권, 전용 실시권 등을 활용을 위한 양질의 IP 창출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는 이제 분산형 생태계에 맞는 AI 창업에 또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장년 융합 팀빌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업의 연령 동안 청년 창업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패기와 장년의 경험이 어우러지도록 팀빌딩, 비행 고도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운용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 유질 펀드에서는 지역에서 직접 설계하고 지역이 전략산업, 그다음에 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펀드 조성 및 운영으로 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협의회 형식으로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이 기술 사업화 수요 DB를 활용하여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특구의 수요자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하여 투자 목적만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엑셀레이터와 VC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역량 있는 민간 엑셀레이터의 출연연 대학과의 연구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간의 이제 충돌 빈도수를 늘려 혁신 기업 창업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창업 아이템은 돈이 되는 기술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에 비해 출연연의 기술 성숙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화 모델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많은 초기 투자금도 필요합니다. 시범 운영된 연구개발 특허의 그 기획형 창업 성과만 보더라도 체계적인 창업 시스템 구축, 전문적인 창업 인력 확보 등 출연연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연연과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협업 체계, 그다음에 조직적인 분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출연연이 5개로 산업별 이제 창업 아이템 발굴뿐만 아니라 창업 아이템의 구체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 구성, BM 고도화, 창업 아이템을 활용한 이제 최소 기능 제품까지 구현하는 최종적 창업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연계로 대기업 가치사들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및 협력기업이 필요 기술을 매칭하고 매칭하는 공모 지원을 통해서 생태계에 진입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또 찾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기술 및 출연연의 기술을 필요시 매칭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구축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법상의 연구소 기업을 활용하여 대기업 및 협력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후 우수기술에 한하여 연구소 기업을 설립 지원함으로써 스케일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분야 딥테크 기획형 창업을 아이템을 출연연 대학에서 발굴하고 특구펀드 및 CVC 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이전 출자 관점에서 연구개발 특구의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은 이러한 활동을 경험적으로 좀 추산해 봤을 때 10번에 1번 정도 기술 또는 출자가 매칭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요자 플랫폼 사업은 좀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혁신 기업의 창업풀 확대를 위하여 역량 있는 엑셀러레이터와 연구개발 특구의 수요 기업풀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별도의 투자 목적의 수요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엑셀레이터와 VC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역량 있는 엑셀레이터의 출연연 대학 연구자와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간의 충돌 빈도수를 늘려 혁신 기업 창업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기술 기반 혁신 기업과 그 지원 제도를 설명을 잘 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또 대중소기업 또 청년 장년 또 수요자 투자자들을 연계하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발제에 대한 네 분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전적으로 그 공감하고 또 많이 배우는 자리도 됐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뭐 청년 창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창조경제센터 센터장으로서 일부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참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창업이라 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특히 우리 광주도 그런 일 돼 있는데요. 창업 성공률은 5년이 지나면 25% 정도로 완전히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지역이 잘해야 될 것들을 특화한 그런 창업 쪽으로 좀 가면 어떻겠나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지역 특화형 창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 이제 우리 광주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그동안의 산업을 일궈왔고요. 최근에는 뭐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을 거기에 이제 선두로 내세우는 인공지능 산업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지금 시에서도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가전 또 이런 기존에 있던 그 강했던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이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입혀야 되는 상황으로 됐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해서 전략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말 중견기업들 100여 개가 지금 광주로 이전을 해와서 혹은 사무실을 내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인재 양성이 돼야 되니까요. 인공지능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연간 약 500여 명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 그 산업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지역 정부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산업들, 자동차, 금형, 또 이런 가전 제품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이런 산업 쪽으로 지금 한 획이 그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결국 기술 창업만이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나서서 살 길이냐라고 하는 데는 저는 약간의 그 이의가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창업자는요, 긴 부각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4년 만에 35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65세 주부들을 30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기술 창업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고 해냈지만 사실상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투자도 많이 되는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보다 가깝게 우리 일자리나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또 다른 방식의 지원이나 산업군을 육성해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맛 그리고 지역 특산물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이나 비대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국 혹은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시켜내는 이런 사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IT 분야에 창업을 해서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고미아 대표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IT 여성인 기업인 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미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마 광주에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아마 기술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기업들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창업 활성화라는 부분과 지역 산업에 대한 활성화라는 부분은 어쩌면 경제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가 현재 광주 현황과 광주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제가 이제 접한 부분이고 또한 저희 기업하는 경영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광주는 사실 프리에이나 또는 시리즈에 관련된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통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프리에이 같은 경우가 1개 그리고 이제 시리즈 A 같은 경우가 9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를 받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서 굉장히 큰 성장 기업이 된
예를 많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가 광산업이라는 부분과 문화산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발전과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산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 제조 기반이다 보니 큰 돈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받을 수 있었고 투자라는 부분과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 기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기반 시설이 생기는 부분에 인프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가 시도한 부분이 문화산업입니다. 저 또한 문화산업이라는 분야에 몸담은 지 어느새 1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자 최근에 광주가 가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하상용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술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융합이라는 코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이 융합이라는 코드가 제조와 엮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엮이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문화산업이라는 부분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실감 컨텐츠 분야가 전시 컨텐츠로 돌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축으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생겨나는 부분이 최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경기가 70% 이상을 받아냅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른 지역, 대전이라든지 특구 지역에서도 50%가 넘는 투자를 받는 부분은 대전 특구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가 7%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술 기반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광주가 또 다른 부분에서 받은 것은 문화산업 쪽에서의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 광주가 전국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는 분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투자를 해야 될 기업으로서의 기대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가 이어지려면 사실 실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얼마인가라는 것부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아이템과 성장의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그 대상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도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대부분 투자회사를 운영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투자회사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아무래도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기업들도 어느새 조금씩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기업이 되려면 대부분 서울로 가야 하거나 또는 글로벌을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대적인 환경이 좀 변화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는 저 주변에 있는 저희 광주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씩 광주나 전남에서 나오는 일들이나 성장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저희 회사도 거의 대부분에 대한 또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여성기업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져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서 열심히 협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또한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최근의 환경에 맞추어서 광주도 조금씩은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내야 하는 시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광주가 전남과 가지고 있는 천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으로 제주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전시관으로 이런 실감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상용화시킨 예시도 많습니다. 광주도 충분히 주변의 전북과 전남, 광주를 묶어서 충분히 호남에 대한 부분을 엮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런 기류에 맞추어서 광주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새로운 창업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사실 희망합니다. 보통 창업이 30대에서 40대에 많이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까지 기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이제는 주식도 사고요. 초등학생도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도 내고 기업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시니어 층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연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함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룹이 나누어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고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인 기업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들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데 배달만 하는 음식 창업을 많이 하고 있고, 광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배달 전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 공유부업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장소를 임대해 주는 산업이 또 생깁니다. 이것들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을 운영하는 또 기업이 생기고요. 이것들을 앱으로 만들고 또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도 또한 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많은 분야의 기업과 중소기업이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물론 개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묶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융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창업은 아이템이 좋아야 합니다. 아이템이 좋지 않은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성공으로 일궈낸다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생계와도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어가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문화 자체는 위에 있는 임원진들의 가치가 아래의 직원들과 함께 융합해서 그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친절한 서비스로 굉장히 기업 지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움직이시는 것과 그리고 기관들이나 또는 중기부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15년 동안 사실 7명으로 시작했던 기업이 어느새 저희 기업들도 커 있고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40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기업이었을 텐데 지금은 어느새 한 15년, 20년의 기업 운영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이룬 기업들도 광주에 많이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모여서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한 활성화들을 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처럼 사실 혁신 기업이 되고자 해서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생겨나는데 그 기업들에게 과연 기술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이 광주에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내 가치를 만들었을 때 내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서울 가서 가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되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을 가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상담하는 부분에 대한 그 상담자가 광주로 내려와야 하는데 광주로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가 10인 이하의 기업이 많은데 그리고 그런 아이템을 더 성장시켜야 하는데 프리A 단계라고 얘기하는 엑셀레이터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되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중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드머니나 또는 그것들을 성장하는 돈의 가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리즈를 보통 이제 받을 때는 10억에서 30억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기술금융,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업체들은 특례 성장을 하고자, 특례 상장을 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번의 지원을 받은 다음에 뭐 시리즈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지원을 받은 다음에 대부분 특례 상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런 시리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기업들을 조금 면밀히 먼저 바라봐 주는 그런 시각 자체가 생겨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런 지원해주는 펀드가 많이 모태펀드나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지만 AI 펀드나 펀드가 생기고 있지만 그 펀드들이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사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찾아가서 두드릴 수 있는 문이 많지만 기업들 자체가 생계를 조금 더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 기술 금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로 이어져서 투자를 가지고 있어야 생계를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광주에서
대한민국이 요즘 얘기하는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라든지 광주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라는 말들을 저희 기업들도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창업자 관점에서 우리 현황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제도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를 육성하고 엔젤 투자자와 창업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표적인 지원자이신 고영하 회장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의 자리가 결국 이제 광주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광주가 정말 제가 볼 때 창업 생태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저희 엔젤 투자협회가 전국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토론회도 제가 참여를 합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울산에서도 이런 창업 활성화하는 세미나가 있었고 또 여러 군데서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광주 이 창업 세미나는 오늘 제가 처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창업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데가 결국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뭐 이런 순서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게 저는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어야지 창업이 활성화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창업가들한테 투자해주는 자본, 투자가들과 자본이 많아야지 이제 창업이 활성화 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광주가 그런 창업하는 인재도 적고 또 인재들한테 투자해주는 자본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광주 창업 생태계가 아무래도 좀 뒤처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뭐 지난 세월에 한국 경제가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동쪽 중심으로 특히 동남쪽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주 전남북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광주가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좀 삼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 제조업에다가 인공지능 또는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가 이번 이런 기회를 잘 살려내면은 광주가 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광주의 어떤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이 전체로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되어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들이 소멸되어 가는데 광주도 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10년 후, 20년 후에 가면은
광주가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존의 차원에서라도 결국은 광주가 변신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 변신 모색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광주에 좋은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또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광주가 이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기술 혁신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광주가 그런 창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는 우선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창업 인재를 창업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에 장기적으로는 좀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소위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광주만이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 나와서까지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의 오피니언 리더들 또 광주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지도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들 꿈속에 창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공무원 다 되려고 그러는 거죠. 대기업 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친구들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졸업생 중에 한 20, 30%가 창업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속에 창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창업가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럼 창업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모르면은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제조업이 됐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음식 서비스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인공지능을 장착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민족이 그냥 음식 배달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배달하는 인공지능 인력이 제가 알기로 전체 직원의 5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다행히 그 인공지능 도시로 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어쨌든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려고 지금 광주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일환으로 광주에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국에 서울을 빼고는 이런 학교가 없는데 광주에 처음으로 작년에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수가 너무 적습니다. 1년에 한 180명 정도밖에 육성을 안 하는데 이걸 제 생각에 1년에 한 1000명 정도로 키우는 그런 학교로 키워내면은 광주에 1년에 이런 인공지능 인재가 1000명씩 배출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광주로 저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이 인재들을 활용해 가지고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인공지능 회사로 저는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상관학교를 키우는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어쨌든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엔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프리 A 이렇게 이야기, 프리 A라는 건 다 엔젤 투자를 말씀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광주에 엔젤 투자자를 많이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 엔젤 투자자는 그럼 누구냐? 잠재적 엔젤 투자자는 광주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요즘에 광주에 부동산 부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또는 전문가들, 또 기업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왔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엔젤 투자 교육을 시켜서 엔젤 투자가 아주 다른 투자보다도 더 좋은 그런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엔젤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고, 그분들이 투자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광주 창업 생태계가 상당히 풍성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냐면은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이런 창업 기업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엔젤 투자 다음 단계의 투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광주가 또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금 그 저희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많이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테크니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고,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에 운영사가 팁스 이 창업팀을 키워내는 투자하는 투자사가 전국에 67개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광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만 해도 한 3개가 있고 대전에도 한 3개가 있고 그러는데 광주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팁스 운영사를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광주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결 과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광주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 창경센터가 내년에는 이 팁스 운영사로 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광주의 혁신 기업 발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려가지고는 광주에 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것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그 세미나가 매달 열려야 합니다. 매달.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이용빈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병택 좌장님을 비롯해서 매달 광주 창업 포럼 이란 걸 만드셔가지고 매달 모여서 이 창업의 광주 창업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광주의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광주에서 대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 중견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광주 그 시라든지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다양한 공기업 관 이런 분들이, 광주 또 은행 뭐 이런 분들이 매달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창업팀들을 발표도 시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투자와 서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저는 꼭 다음 달부터라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서울은 이런 포럼이 많습니다. 제가 한 13년 동안 지금 고벤처 포럼이라고 그걸 해오는데 이런 그 벤처 포럼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육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달앱도 저희 고벤처 포럼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그 투자 회사들이 이런 그 창업 포럼을 통해서 투자자를 만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매달 한 번씩 광주 창업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이용빈 의원께서 좀 리더가 되셔가지고 챙겨주시면은 광주 창업 포럼 발전에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창업으로 우리 지역의 역전을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교육, 인재, 자본 이런 키워드가 필수적이다. 또 의원님 중심이 돼서 포럼을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그 제가 듣기로 1년여 동안 코로나 봉사를 지금 말없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그 방금 말씀하신 창업 그리고 과학기술 그다음에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포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예산 소위원회하고 법안 일소위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안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CNB에서 정말 이 소중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진혁 본부장님 발제 들으면서 느낀 바가 많았고요. 특히 우리 고미아 대표님이 이제 그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면서 느끼신 여러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자세히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영하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과정에 이런 소중한 포럼을 뭐 1년에 한두 번 해서는 지역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더 자주 모시고 또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대변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좀 토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 관련된 현안 활동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이 법안 소위에 있으면서 작년 11월에 이 도전적 R&D 촉진법이라는 것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또 연구특구재단 투자규제 완화법을 정부에서 발의한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부가 이제 도전적인 R&D를 더욱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특히 중장기적 투자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성, 또 혁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년도 예산 편성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계속비 제도를 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밖에도 연구개발 특구 내 투자 대상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한 법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 R&D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또 투자 혜택을 받는 그런 중소기업도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그 연구개발 특구법을 통해서 시행령도 이제 완비가 됐는데요. 이 연구개발 특구에 실증 특례를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개념인데요. 이 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들이 기존의 제도, 법 제도와 맞지 않아서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심의를 거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이런 제도들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보완해서 특히 아이디어나 혁신성들이 풍부한 그런 연구자들이나 사업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제 국회에서도 노력할 계획이고요. 특히 유진혁 본부장님께서 발제해서 연구개발 특구의 지역별 현황을 쭉 들어보니까 광주가 나름의 그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연구소 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의 그 숫자가 대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시들에서는 중상위권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에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나름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발굴된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들 기업이 이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본보기를 삼아서 기업 창업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을 육성하고 투자 지원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을 힘있게 시민들이 받들어갈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시가 광주역 부지에 빅골 창업 스테이션을 착공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창의 문화산업의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동안 광주가 참 부족하게 느꼈던 창업 공간이나 인프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투자 지원의 흐름이나 맥을 잘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복되거나 공백은 없는지 잘 살펴가는 것,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고영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특히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그런 기업가 정신을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대학에서 충분히 그런 교육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관학교 관련해서는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하고 또 취업도 100%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청년 인공지능 사업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현황을 살펴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낮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어서 결국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우리 이 인공지능 창업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가 이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미래 산업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그러한 해당 서비스업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게 현실이고요.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이 지역 특화 산업들과 잘 연계돼서 더 고부가가치화되고 첨단 산업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대덕 특구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스타트업 파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카이스트하고 충남대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아이템들을 창업으로 용이하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형 랩 센터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의 바이오 벤처 육성 기관으로 보스턴 랩 센트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바이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공용 시험과 분석 장비실을 제공하고 또 실험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해서 이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 용이하게 창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대덕의 사례처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창업의 기획도 중요한데 지역에서는 이 연구기관, 대학이 잘 결합해서 창업의 혁신과 실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파크나 한국형 랩 센트럴과 같은 것들을 좀 시도해보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강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이 미텔슈탄트라고 그러죠.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 독일의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텔이 명품 식칼을 만드는 회사죠. 또 전 세계 호텔 식기세척기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빈터라는 가정기업이거든요.
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기업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러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뜻하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절대 다수가 이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미텔슈탄트 그런 중소기업들이 튼튼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극단적 집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인력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도 광주판 미텔슈탄트를 키워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경우에는 산학연 연계가 치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산학연의 연계, 협력 구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영하 회장님께서 이제 유니콘 기업 활성화와 관련돼서 또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대학과 또 지원 기업의 창업 보육 시설에서 정말 당찬 포부와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수가 역대 최대인 15개로 나타났는데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로 이렇게 유니콘 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기업 중심의 이 경제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벤처 스타트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례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유니콘 기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잘 육성해서 광주에 5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이 아마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당찬 포부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산업 육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희망과 기대감으로 이 토론회를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 토론회가 지역 창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강화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유진혁 본부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고미아 이사님, 고영하 회장님, 하상영 센터장님, 그리고 이영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전남혁신연구회 회장 이병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